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한 말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또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한 반발 기류는 어느 정도인지 법원을 취재하는 최현식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부장판사가 제기한 사찰 분위기라는 건 블랙리스트 조사,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특별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전권을 조사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수사를 비판하고 영장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관의 엄중함은 어딜 간 거냐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한계가 없는 조사 활동은 결국 사찰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그렇고 조사단 구성에도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추가조사위에 이어서 특정 학회나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또다시 대거 포진했다는 지적인데요. 총 6명의 조사단원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두 곳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에 회장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예,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건 진보 성향의 법관들 모임인가요?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에 있었던 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최 기자 보기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네, 김 대법원장과 성향이 맞는 구성원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권법 연구의 핵심 리더라고 불리는 판사나 연구회 소속으로 양승태 체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판사가 일선 법원에 있다가 사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판사 집단 행동을 이끌었던 판사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냈던 판사,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공개 비난했던 판사 등이 선호 근무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바뀌면 생각이 비슷한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의 좀 특수성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성향이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법관이 판결을 내린다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적 의미가 있는 재판들이 많아서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사법부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지금 김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기류가 눈에 확 띕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표면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 일선 판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지켜보고 있고 또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모두 이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영남권의 지역법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사실상 눈치를 별로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요. 법관들이 내심 불만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법관들은 김 부장판사와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반발 기류가 확산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건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최현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